일평균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네.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더 지켜보면서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월말 월초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하면 뭐니 해도 수출이죠. 그래서 이 수출 동향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수출 동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감소세 보이고 있지 않나요? 예, 우리 수출이 작년 9월까지는 증가했는데요. 네. 10월부터 지금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통계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합니다.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품목별, 지역별 각 어떤 업종이 잘 되고 또 어떤 나라 경기가 좋은가. 예, 그리고 수출이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꼭 수출을 보셔야 된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 수출 추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네. 이 그림에서 녹색이에요. 그런데 작년 초에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이게 우리 수출 증가율은 월별로 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 3개월 이동 평균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작년 초에는 40%까지 증가했었어요. 굉장히 수출이 잘 됐었죠. 그만큼 세계 경제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더니요. 9월부터까지는 증가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감소 세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소 폭이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근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과거에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거의 25%까지 감소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도 또 수출 증가율이 2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죠.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요. 우리 수출 증가율이 거의 20% 정도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건데 네. 우리 수출이 먼저 감소하고 OECD 선행지수 이것도 2021년 6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출만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출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특히 올 상반기에 상당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면 세계 경제도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난 10월에 정점을 찍고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침체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좀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매월 1일에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신정이 발표가 됐나요? 1월 1일 날 신정 일요일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월에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고 또 1월 수출이 얼마나 증가한가 이걸 전망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월 1일 날 9시에 언론들한테 보도자를 주고 11시 반쯤 되면은 이제 저도 볼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를 올려놓거든요. 네. 그래서 11시 반에 그 데이터 보면서 전부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또 이거 가지고 앞으로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주가와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죠. 그래서 1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모두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표라고 해서 그날 정말 1월 1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분들 중 한 분이시고요. 그러면 지난해 이제 품목별로 수출 동향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각 품목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저는 거의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근데 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제일 높죠. 근데 반도체 수출비 2010년에 한 10.9%였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에는
20.9%까지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2021년에 19.9%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한 18.9%로 반도체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늘어난 업종이 뭔가? 네.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요? 자동차가 2021년에 7.2%였는데 작년에는 그 비중이 7.8%로 늘어났어요. 근데 자동차가 왜 늘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요새 뭐 저도 그 자동차 주문해 놓으면 1년 정도 기다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네.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내수 비중은 줄이고 수출 비중은 늘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 부족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환율이 높으니까 그냥 해외로 수출하는 게 자동차 회사는 더 유리했죠. 예, 그래서 자동차가 작년에 수출 비중이 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수출 중에서 제일 줄어드는 게 조선업종이에요. 예, 선박이라고 그러죠. 2010년에 우리 선박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5%인데 작년에 보니까 2.5%로 많이 줄었네요.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싼 배는 중국서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조선업이라는 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지금 중국으로 갔죠. 예, 물론 뭐 LNG선 고급 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작년에 몇 번 울산 가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기업인들 대상으로. 뭐 조선업종 종사자들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수주도 받아놨다. 최근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든 작년까지는 조선업 비중이 2.5%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배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품목별로 수출 동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을 해보면 반도체가 물론 아직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폭 올랐고 선박은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석유화학 부분은 계속 비슷한가요? 네, 석유화학 부분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좀 비중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 석유화학 비중이 8.5%였는데요. 네. 작년에 보니까 8.0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폭 석유화학은 뭐 8% 안팎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뭐 철강 제품도 비중이 5.6%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 변화를 보면은 반도체가 좀 줄어들었고 자동차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조선업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품목별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의 동향이 어떤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출을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에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국가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미국으로는 작년에 미국 경제, 미국 소비자들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는 비중이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최근에 좀 많이 축소되고 있죠. 2018년에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26.8%까지 올라갔어요. 네. 물론 2000년에 10.7%였으니까 2018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해야 된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중국 정부가 워낙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소비를 줄였죠. 그래서 중국 비중이 작년에는 22.9%로 2018년 26.8%에 비해서 그 다음에 2021년 25.3%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 경제가 그만큼 힘들었다. 그 대신 미국 비중은 좀 많이 늘어났죠. 2021년 14.9%에서 작년 보니까 16.1%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수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세안이거든요. 아세안?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네, 최근에 많이 늘었네요. 2000년에 11.7%였는데 작년 보니까 18.3%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아세안 경제가 이만큼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저는 중국 비중이 다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리오프닝을 해서 예.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 세계형 각국적 경제 전망을 뭐 블룸버그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나라가 중국일 것이다. 그런 거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작년에 3.0% 정도 성장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4% 후반 5%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주면 내년에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 좀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0.3%예요. 아마 마이너스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중국 수출 비중은 올라가는데 미국 비중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세안 비중은 뭐 꾸준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세계 경제 흐름도 판단하는데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가 아시아 주식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10년 단위로 미국이 좋았다, 이머징 마켓, 아시아 시장이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거든요. 1980년대에서 1990년 여기 때까지는 아시아 시장, 이머징 마켓이 좋았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이때는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85년에서 90년까지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IT 큰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어요. 네.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10년은 또 미국 시장이 제일 좋았었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저는 이런 거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보면서 내년부터는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확대, 또 아세안 비중은 더 확대 이렇게 보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10년은 또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시아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투자 자금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 11월, 12월 데이터, 이게 2달 데이터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으로 주식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자금이 거기로 많이 가네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자금 중에서도 60% 이상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머징 마켓 자금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미리서 앞으로 10년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수출 통계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출 통계 보면서도 앞으로 그 10년은 또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더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수출 비중으로 더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 보고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 동향을 통해서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국가들이 크게 성장할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평균 수출 그리고 주가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과 주가의 관계 지금까지도 여러 번 다뤄봤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출과 주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코스피만 보면은 수출도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먼저 떨어지고 지금 우리 일평균 수출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22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9.7%나 감소해 버렸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일평균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앞으로 전망해 보니까요. 내년에 한 2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정도. 네. 월 평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감소폭이 2자릿수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일평균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평균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요. 지난 12월 주가가 일평균 수출 주가가 적정 주가가 한 2,419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12월 말 주가가 2,236이었으니까 한 8% 정도 가소평가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1년 상반기에는 뭐 30%, 40% 거의 가깝게 가대평가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도 증가하는데 우리 그 코스피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과 하반기 들어서는요. 대체로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도 코스피가 밑에 있어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평가가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데이터 보고 과거에는 가대평가됐으니까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게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계속 주식 비중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더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이게 가소평가 영역이 더 확대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평균 수출 그리고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수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최근에 수출 동향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품목별로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땠는지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와의 관계까지도 짚어봤죠. 오늘 이야기해주신 이 수출 지표도요. 여러분들 꼭 스스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월 1일에 발표되니까 이 점 쉽잖아요. 1일에 발표되니까 기억에 잘 남으니 이번 1월 1일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스스로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져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증권시장처럼 찬 겨울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23년에는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렵습니다만은 좋은 시절이 옵니다. 늘 더 좋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